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얼굴이 완전 띵띵 부은 채로 온 접니다. 제가 원래 붓기차 이런 걸 안 먹거든요. 부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 이렇게 가끔 얼굴이 붓거나 생리 시작하기 전에 뭔가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약간 안 하는 느낌? 뭔가 이렇게 몸에 순환이 좀 덜 되는 느낌이 들 때는 가끔씩 붓기차를 먹어줍니다. 이거 유통기한이 살짝 지나긴 했는데 예전에 구입해놨던 단미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저는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비싸서 또 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몸이 엄청 붓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호기심에 사봤던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옷 정리를 했습니다. 짠! 목요일에서 금요일이 되는 새벽에 갑자기 옷 정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옷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면서 뽐뿌를 누르고 있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옷 정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옷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쪽은 보니까 이쪽에 원래 남편 옷이 걸려 있었는데 여기가 해가 막 세게 들면 옷이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옷 정리하면서 제 옷을 이쪽으로 몰아넣고 이런 약간 천 같은 거를, 이거 식탁보인데 아무튼 천 같은 걸 씌워서 좀 변색을 방지하려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원래는 여기가 약간 중구난방으로 섹션만 나눠져 있고 컬러 정리나 이런 건 안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맘먹고 쭉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왼쪽부터 여긴 제 여름 옷들, 원피스, 티셔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색깔별로 그냥 걸어놓고요. 어차피 저는 길이가 긴 옷과 짧은 옷이 들쭉날쭉해가지고 옷 종류를 구별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원래 이 길이 긴 것도 다 접어가지고 올려놨는데 저희 행거 폭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뚱뚱해지면 옷을 많이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접어놨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이게 끌리는 게 있긴 한데 이런 애들은 구김이 가도 뭐 티가 안 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입을 때 귀찮지만 다려 입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청바지 라인부터는 남편 옷을 쭉 걸어놨고 청바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까만색까지 남편 옷입니다. 남편 바지를 다 걸어놨어요. 남편이 원래 옷이 진짜 없었는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 그나마 제가 좀 사줘가지고 생긴 게 이만큼인 거고, 바지를 원래는 그냥 이런 옷걸이에다가 네모나게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바지 옷걸이를 따로 사가지고 걸어놓으니까 훨씬 보기 좋고 이렇게 밑단 길이를 맞춰서 걸어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 길이감으로 다 이제 맞춰놨고 여기 하얀 색깔 이 부분부터는 저의 옷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기부터는 제 바지고요. 여기 바지를 쭉 갔다가 치마, 짧은 치마부터 롱 치마로 쭉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 또 하얀 색깔 옷이 나오면은 남편 옷이에요. 여기부터 여기 요 까만색 부분까지는 또 남편 옷. 상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여름옷 겨울옷 상관없이 여기다 걸어놨고, 여기부터는 저의 또 가을 겨울옷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하얀 색깔 여기 셔츠부터 여기까지는 제 옷이에요. 그러니까 원피스랑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까지 그냥 싹 다 걸어놨어요. 여기 아랫부분에는 남편이 자주 입는 티셔츠랑 제가 이제 집에서나 동네 마실 갈 때 자주 입는 그런 운동복들, 그런 거를 넣어놨고, 여기는 남편이 편하게 입는 옷, 반바지류, 운동복도 있고, 여기는 제가 집에서 편하게 운동할 때 입는 거나 아니면 트레이닝복 같은 것들, 그런 거 넣어놨어요.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한 옷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제 이제 겨울 청바지나 겨울 엄청 두꺼운 기모 바지들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쭉 했어요. 지금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옷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옷을 제가 30kg를 버렸습니다. 30kg 넘게 버린 것 같아요. 원래는 이 행거에 그 옷들이 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행거에 옷이 가득 차 있었고, 지금도 엄청 빽빽한데 이게 엄청 많이 정리된 상태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바지를 좀 두껍게 걸어놔가지고 여기가 이제 부피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이 행거를 좀 바꾸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옷을 엄청 많이 걸어가지고 저희 집 행거가 여기 왼쪽 이랑 이렇게 오른쪽에 저 철을 딱 이렇게 꽂아가지고 옷을 거는 스타일의 행거인데
여기 플라스틱 고정되는 부분이 제가 옷을 많이 걸어놔가지고 약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 행거가 약간 까딱하면은 쓰러집니다. 빠져요. 이 옷장 정리할 때도 행거가 5번인가 무너진 거예요. 진짜 환장하겠는 거죠. 막 위치도 바꾸고 이 바지 무게 때문인 것 같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다 바꾸고 아주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적으로 비워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항상 실천이 힘든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여기는 저희의 안방인데 안방 옷장도 이렇게 싹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남편의 약간 가디건, 니트류가 살짝 들어있고 여기 이렇게 컬러풀한 거 있죠. 얘부터 제 끝까지는 저의 니트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니트가 많은 걸까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여기서 반은 덜어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정리하면서 니트를 늘어나지 않게 예쁘게 이제 니트 접는 식으로 걸어놔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부피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어깨를 좀 포기를 하고 그냥 걸어놨습니다. 다 접어놨다가 다시 다 풀었어요. 그래도 요런 것들 너무 이제 길이가 길어가지고 치렁치렁한 것들이나 약간 너무 늘어나기 쉬운 소재들 캐시미어 같은 것들은 이렇게 다 접어놔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좀 약간 컬러별로 쭉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정리를 하니까 훨씬 깔끔해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거는 자켓류인데 이쪽도 제가 정리를 이번에 쭉 했는데 여기는 또 남편 옷. 여기까지가 남편 옷이에요. 까만색까지.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가 제 건데 이것도 정리를 하니까 그나마 나아진 거긴 한데 그래도 여기 옷장은 약간 숨 쉴 틈이 있어요. 원래는 얘도 숨 쉴 틈 없이 진짜 빽빽하게 들어있어서 옷 상태도 안 좋아지고 이쪽 왼쪽은 막 곰팡이 피는 옷도 생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금 숨 쉴 틈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약간 옷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하루 종일 하루 좀 넘게 걸려가지고 정리를 해서 나온 옷이 한 3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20kg가 조금 넘었었는데 이게 수거 신청을 해보니까 20kg가 안 나오면 무상수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괜찮은 옷들 다 당근에 팔아버릴까 했었는데 당근에 파는 것 자체가 일이고 무료 나눔하는 것 자체가 일이어서 이런 대용량을 한 번에 정리할 때는 그냥 헌옷 수거 신청해가지고 파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라도 1kg에 700원 정도 쳐준다고 하셔가지고 좀 많이 쳐주는데 가입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2시, 3시 사이에 방문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남편이랑 혹시 20kg 안 남을까봐 이것저것 더 추가해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거 팍팍 긁어 모아서 싹 다 버렸습니다. 아주 개운하고요. 제가 갑자기 이제 옷 정리를 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도 약간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감명받았던 책 추천하는 영상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때 추천을 하고 싶었던 책인데 어느 날 멀쩡하던 행거가 무너졌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정말 이거를 읽고 약간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저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 책이에요. 저는 되게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남들이 이제 그걸 틀렸다고 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그걸 밀고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저의 생각을 바꾸거나 이런 건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책을 읽는 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견해라든가 어떤 다양한 언어적인 표현을 접하고 싶어가지고 읽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책으로 저의 생각을 바꾸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책을 읽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미니멀 라이프에 관련된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리 해도 미니멀리스트가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다양한 것을 접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도 많고 그걸 제 소유로 갖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심지어 저는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되게 소모품이라던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물건이라면 2개까지도 들여놓는 사람이거든요. 제 동생은 3개를 들여놓는답니다. 쓰는 용, 보관용, 혹시 모를 예비용 이런 식으로 좀 쟁여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니멀리스트랑은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런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차피 제가 못할 거 아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는 정도로만 보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말하는 거는 미니멀리스트고 맥시멀리스트고 이게 주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자기의 취향대로 좋아하는 걸로 집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사람이 이제 자취를 한다거나 신혼생활을 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어떠한 기회로 공간을 온전한 내 의지로 꾸미게 될 기회가 생겼을 때 그거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로만 채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살다 보면 그러기가 되게 힘들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부모님이 주신 뭐 반찬통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친구들이 선물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충동구매로 생겨진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때는 살 때는 되게 좋았는데 한 몇 년 쓰고 나니까 이제는 좀 취향이 바뀌어서 별로다 싶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주위에서 좋다고 이거 사봐 이거 진짜 좋아 라고 했는데 내 라이프 스타일에는 맞지 않았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면서 집에 쌓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건을 주기적으로 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이 책을 읽고 더더욱이 그렇게 느껴졌고, 미니멀 라이프라기보다는 집을 항상 관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우자, 이런 게 이 책을 읽고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이거든요. 저도 이제 신혼 살림을 마련하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고 우리 집에 예쁜 거 아니면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기준을 세우고 살림살이를 들이기 시작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른 물건들도 생기고, 제가 이제 샀다가 실패했던 물건도 생기고, 특히 옷 같은 경우가 많은 게 완전 100% 나한테 찰떡궁떡인 옷은 아닌데 뭐랄까 괜찮아, 그럭저럭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한철 입기 나쁘지 않아, 한 80% 정도 만족스러워, 이런 옷들이 옷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입고 절대 안 입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큰맘 먹고 그냥 한 번 싹 뒤집었습니다. 저도 옷장은 한 번씩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 이거 좀 안 입는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은 주기적으로 골라내서 버리고 있긴 한데, 이렇게 한 번에 대대적으로 정리를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진짜 힘들어도 옷을 다 꺼내서 하나씩 다 입어보고 안 어울리는 거,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들 다 싹 다 버렸어요. 어차피 그런 것들은 안 입게 되고, 사람이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취향이 조금씩은 변하고 유행도 변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입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유행을 따라서 입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유행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전에 제 취향과 3년 후에 제 취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제 취향이 아닌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골라내고 버림으로써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공간을 또 내가 좋아하는 걸로 채울 수 있다는 이런 공간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 저는 좋더라고요. 원래는 바지를 하나 사려고 해도 나 바지 많잖아, 그만 사 원피스를 하나 사려고 해도 원피스 많아 그만 사, 이게 가장 저한테 크게 자리 잡은 생각이었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이게 옷을 사고 싶어도 벌써부터 이걸 정리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어디다 쑤셔넣냐, 저는 이게 더 스트레스였는데 이번에 싹 비우고 나니까 진짜 좋아하는 것들로만 쏙쏙 채울 수 있겠구나, 좀 더 신중하게 또 채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옷을 사더라도 진짜 한 100% 만족스럽지 않은 거는 다 반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옷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미니멀 라이프의 책을 읽으면서 또 느꼈던 게, 옷이라는 것에 되게 특정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물건이든 이게 버려지면은 다 쓰레기고 이게 환경 오염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환경을 생각해서 물티슈는 쓰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옷을 미친듯이 사들이고 미친듯이 버린다는 것은 이게 더 환경 문제에 심각한 일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든지 간에 진짜 신중하게 사자, 요거를 이 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또 이번에 이거 정리하면서도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혹시 물건의 숲에 살고 계신 분들, 저처럼 맥시멀리스트인데 미니멀리스트가 될 생각은 없고 뭔가를 좀 주위를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런 깨달음이나 약간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날 멀쩡하던 행거가 무너졌다 라는 책을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미니멀 라이프 하려고 봤던 책은 아닌데 제 행거가 무너지면서 어머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읽게 됐던 책인데, 제 생각을 전환하게 만들어준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혼옷 아저씨가 오시기 전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만큼. 오, 여러분 대박. 저 아까 전에 헌업 한 거 돈 들어왔어요. 이렇게 바로 계좌로 넣어주시네요. 오랜만에 컬리에서 장을 잔뜩 봤는데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 제일 마켓 컬리. 이거 마켓 컬리랑 CJ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만두인데 이게 평가가 진짜 좋더라고요. 육즙이 엄청 가득하다고 칭찬이 엄청 많길래 구입을 해봤습니다. 많이 녹아가지고 얼른 얼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간식거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카칩. 저는 포카칩을 진짜 좋아해서 큰 거 사도 하나 다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를 사는 게 조금 먹고 좋더라고요. 한 봉지 딱 비우면 그만 먹게 되고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초비. 저는 초코 과자를 안 좋아하는데 비초비는 가끔 하나씩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냉장고에 넣어놔야 좀 딱딱하고 훨씬 맛있거든요. 여름에 밖에 내놨다가 다 녹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냉장고에 바로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세제를 하나 샀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세제가 거품이 너무 안 나가지고 하나 샀어요. 파스타. 저 이렇게 리가톤이면 좋아하는데 루모 파스타 맛있어가지고 여기서 리가톤이면 샀습니다. 이거는 되게 라구 파스타 같은 거 넣어 먹어도 맛있고 이 소스가 좀 배어들어서 소스를 많이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 파스타 사용하시면 되게 맛있습니다. 아이고. 다음은 냉장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치즈. 제가 하고 싶은 레시피에 이 치즈가 꼭 필요해가지고 이거를 샀습니다. 저도 처음 먹어보는 치즈인데 되게 쿰쿰한 맛이 나는 치즈라고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또띠아. 이거는 하나씩 집에 두면은 활용도가 너무 좋고 저랑 남편이랑 이 또띠아를 활용한 요리를 되게 좋아해서 샀습니다. 목이버섯. 저는 목이버섯은 안 좋아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요 치즈랑 같이 써야 하는 요리가 있어서 얘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빵. 이거는 제가 얼마 뒤에 친구들이랑 같이 캠핑을 가는데 그때 써야 할 재료 중에 빵이 필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맥주. 저는 원래 제로 맥주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가끔 맥주를 마시고 싶은데 술은 먹기 싫을 때 그럴 때 맥주를 마시면 좋더라고요, 제로를.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먹어보려고 클라우드를 샀습니다. 파스타면 이번에는 카펠리니 면이에요. 되게 얇은 면인데 이거 다 먹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우유. 이거 마켓컬리 우유 괜찮아요. 지난번에 무항생제 우유를 먹기로 결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이 무항생제 우유 맛이 없대요. 이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거 샀고, 그다음에 이거 알뜰 소세지. 이거는 분홍 소세지랑 비슷한 건데 약간 고급 버전인 것 같아요. 오는정 김밥 따라하는 레시피 중에 분홍색 소시지를 사용하는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보려고 이거를 샀습니다. 이게 그나마 제일 비슷한 소시지였어요. 언박싱 끝! 고생했다. 바로 차리느라고 진짜. 별 말씀해. 간단한 음식이라 괜찮아. 아 진짜? 응. 대단한데? 오 맛있겠다. 오랜만이다 진짜.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비벼 먹도록. 네. 야 어디서 났냐? 완전 크리미하다. 야 크리미하다. 오늘은 머리를 잘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로 머리를 셀프 커트한 지 벌써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남편도 저한테 머리를 자르고 제 머리도 제가 자릅니다.
혼자 자르더라도 커터버가 있으면 훨씬 머리 자르기가 편하고 기장감 보기도 좋아가지고 저는 커터버를 꼭 하고 머리를 자르고 있어요. 지금 머리 길이가 한 이 정도?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약간 레이어드를 넣어놔가지고 살짝 층이 있긴 한데 제가 요즘에 일자 컷을 좀 하고 싶어서 최대한 일자로 조금씩 잘라가면서 탁탁탁탁 떨어지는 그런 일자 생머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레이어드 컷은 많이 해봤어도 일자 컷은 처음이라 어제 유튜브 영상을 좀 보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가르마를 이쪽으로 타고 있는 편이라서 이쪽으로 좀 가르마를 내주고 또 너무 이렇게 가르마가 지면은 나중에 다른 헤어를 할 때 약간 이제 이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5.5 대 4.5? 그런 느낌으로 가르마를 타주겠습니다. 머리를 잘 빗어주시고요. 귀 뒤로 머리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앞부분에 머리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고 딱 앞을 본 상태에서 머리를 다 가져와요. 뒷머리는 5대5로 앞머리는 이 정도여도 뒷머리는 5대5로 해가지고 얌전하게 머리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셨으면 이제 머리를 잘라주면 돼요. 이쯤에 묶어놨는데 저는 머리를 되게 조금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고 좀 내려주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여기 부분을 일자로 잘라주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잘라주면은 나중에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잘라서 길이감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난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해주고 약간 댕강 잘려버렸네.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끝부분을 좀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머리를 풀입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조금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면 가위로 잘라줘요. 저는 딱히 없는 듯? 그리고 레이어드 컷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맞출 수가 없어요. 조금 이제 이런 거 살짝 잘라줍니다. 그리고 귀에 꽂아놨던 머리를 내려요. 길이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잘라줍니다. 지금 얼핏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앞부분을 레이어드 해놨기 때문에 이상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반곱슬이신 분들은 좀 너무 심하다 싶으면 머리를 좀 피고 머리를 커트를 해주시면 좀 더 머리가 깔끔하게 떨어져요. 한번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꼬리를 좀 이렇게 묶어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데 이렇게 레이어드 컷 같은 거 했을 때 이렇게 밑에 갑자기 혼자 찌 삐져나와 있거나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좀 잘라주시면 괜찮습니다. 많이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툭툭 자르면 정리가 돼요. 저는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에서 숱을 좀 쳐줄게요. 지금 저는 머리숱이 너무 많고 요즘에 배드민턴을 하는데 머리 감을 때도 너무 힘들고 머리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뒤로 쏠리는 느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숱을 좀 쳐줄게요. 숱을 칠 때는요 머리를 묶어줍니다. 뒷부분은 이 정도? 머리를 다 앞으로 갖고 와요. 여기 이렇게 목 앞쪽 라인 있죠? 이쪽은 자르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숱을 쳐줍니다. 주기적으로 숱을 쳐왔기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 정도 위치에서 두 번을 잘라줍니다. 이것도 두 장.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음 섹션을 또 뜰 건데요. 이쪽에서 둥글게 말아 올라서 이쪽을 또 사과머리로 찝어줍니다. 이렇게 여기를 쳐주는 거예요. 여기가 숱이 진짜 많거든요. 이 뒷부분이 뚱뚱해지면은 특히 반곱슬인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막 이만해져가지고 뒤에서 볼 때 꼬라지가 아주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숱을 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빼놓습니다. 이 옆머리 부분은 숱을 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이 부분을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밑에 자르고 그러면 이쪽은 다 또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맨 겉단은 이쪽을 이렇게 한 요만큼 걷어가지고
묶어줍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 앞부분 이런 데는 잘라주시면 안 돼요. 이만큼만 술 쳐주시는 거예요. 수정을 해주면 끝입니다. 머리가 확실히 엄청 가벼워졌어요. 아까랑 뭐가 달랐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끝부분이 일자로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직 레이어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길러서 잘라가지고 일자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살짝 꺼내가지고 길이감만 맞춰줄게요. 사이드뱅을 넣어놓은 상태여서 그게 너무 이제 길어지지 않도록 살짝 길이감만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길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턱라인, 이제 입 아래라인, 코 이쪽 라인까지 저는 맞춰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사이드뱅이 짧아지면 얼굴이 좀 더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사선으로 잘라서 얘는 이제 끝을 맞춰주는 거죠. 이런 식? 약간 떨어지는 이런 느낌? 머리는 묶으면 확실히 숱이 좀 많이 적어졌죠? 한번 이렇게 묶어서 끝부분 또 체크를 해주고 이상한 게 없다 싶으면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이드뱅이 진짜 잘 잘려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웬일이지? 역대급으로 잘 잘린 것 같은 느낌인데. 짠! 여러분 저 머리 어떤가요? 아까는 화장실에 있어서 혹시 옆집에 들릴까봐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정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안경을 써도 딱 이 정도 라인에 걸려가지고 저는 진짜 오늘 사이드뱅이 웬일로 이렇게 마음에 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길이감은 이 정도인데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머리가 가벼워진 게 너무 좋아요. 여름인데 머리가 무거우니까 특히 이렇게 목에 딱 들러붙는 거 아시죠? 너무 싫은 거예요.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제가 셀프 헤어컷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참고했던 영상들을 밑에 걸어놓을 테니까 저처럼 긴 머리 그냥 셀프로 자르고 싶으신 분들 한번 그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집에서 잘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머리를 혼자 자르게 된 이유가 미용실에 가면 저는 한 이만큼만 제가 아까 자른 만큼만 자르고 약간 끝정리만 해주고 좀 가볍게 만들고 싶어서 간 건데 갔다 오면 머리가 무슨 댕강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는 가슴 위로 머리가 올라오면 좀 머리가 커 보이거든요. 반곱슬이라 더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좀 어울리지 않는 머리긴 해요. 그래서 항상 진짜 좀 긴 머리를 고수를 하고 있는데 미용실에 가면은 맘대로 그냥 막 쳐버리시니까 안 그런 미용실 찾기도 힘들고 또 안 그런 미용실을 찾아도 예약이 힘들고 여러모로 미용실 가는 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혼자 자르기 시작했는데 웬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파마를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쭉 셀프로 커트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